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다는 공통의 목표 아래서 적대적이지 않은 분위기로 논쟁하는 일을 묘사하는 적당한 단어가 없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토론이라는 말은 승자와 패자 간의 경쟁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논쟁이란 말은 적대감과 함께 온다. 대화는 너무 단조로운 말이고 변증법은 너무 모호하다. 이러한 언어의 공백은 우리가 생산적인 의견 대립에 얼마나 훈련되어 있지 못한가를 입증하는 것이다.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이번 에피소드는 이언 레슬리의 책 다른 의견 속 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책디입니다. 오늘도 오지와 덕PD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지랖 넓은 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틀 동안 별 덕질을 한 건 없지만 이것저것 덕질한 덕PD입니다. 네, 근황은 저희가 지난 회차에서 별일 없었다라고 네. 나눴었고 하던 대로 산다. 사는 대로 산다. 책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책플릭스 겨울계약 첫 에피소드가 이 이언 레슬리의 다른 의견이라는 책인데 저는 오프닝을 보고 제 마음에 묵혀놓았던 수많은 다른 의견들이 막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뭔가 꺼내려고 해도 딴지 건다고 할까봐 혹은 뭔가 재뿌린다고 할까봐 말하지 못했던 거리들이 있잖아요. 저를 굉장히 노려보면서 얘기를 하네요. 거리들이 여기 목에 찼는데 나오지 못했던 저게 말들. 지금 PD라고 저러고 있는데. 그게 지금 막 생각이 났고 차라리 오프닝에서 말한 것처럼 명확한 단어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죠. 이건 내가 다른 의견을 말하지만 내가 널 공격하려는 거 아니고 이런 점도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말하는 건데 꼭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무시해주진 않았으면 좋겠어. 그치, 쿠션을 10개 정도 깔아놓고 가죠. 그래야 안 싸워. 말을 한 단어로 뭔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진짜 언어의 공백이라는 표현이 와닿는데 보통 이런 논쟁을 언어과. 그럼요. 단어가 진짜 중요한데 그 단어가 없다는 거는 그 경험이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하지만 경쟁이나 혹은 전쟁 같은 상황에 꼭 비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저도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보통 내가 싸워서 이기거나 아니면 지거나 아니면 손절하고 다시는 안 보거나 보지 마. 보통 이런 결과들밖에는 없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성공적으로 의견을 조율해보는 경험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맞아. 거는 앞으로 이런 그런 서로 다른 의견에 마주하는 일을 좀 두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실제로도 제 경험을 돌이켜보면 서로 의견을 좀 잘 조율했다고 해도 돌아서면 약간 찝찝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맞아. 기분 상했나? 약간 잘 때 생각나 그리고. 맞아. 아니면 걔 말한 게 약간 나 공격한 건가? 약간 벌떡벌떡 일어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그런 경험 경우에 부족이야. 뭔가 대화를 하러 갈 때도 한판 하러 간다. 약간 이런 어, 느낌이잖아요. 약간 맞아요. 전투태세. 그치, 막 맞아요. 하이힐 신고 이렇게 세게 한번. 뭐지 환불 화장하고 가는 거야. 이겨야 되면. 뭐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대부분은. 네, 그래서 사실 토론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서로 다른 의견을 공유하자라고 하는 게. 근데 여기도 나오지만 토론이라는 게 사실 누가 꼭 이기고 지는 게 아니어도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방송에서도 뭐 열린 토론, 심야 토론, 백분 토론 이런 토론 방송들이 있는데 토론 배틀이라고 하죠. 그렇죠. 맞아. 아예 토론 배틀이라고 이름 붙인 경우도 있고. 근데 이런 그냥 토론으로 끝나는 방송 끝나고 나면 댓글 같은데 누가 이겼다. 맞아, 맞아. 오늘은 A가 찢었다. 이겼다. 그렇지. 요새는 또 심지어 서로 양쪽에서 우리가 이겼다 이런 얘기하기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뭔가 제3의 새로움을 함께 모색하거나 뭔가 더 나은 결론으로 가는 게 토론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배운 바에 따르면 뭐 방송 토론의 한계일 수도 있지만 이런 거랑 별개로 좀 새로움을 추구하는 의견 대립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한 책이라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럼 덕PD가 준비한 이 책 3분 요약을 오랜만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준비한 3분 요약 네. 준비를 안 했습니다. 사실은 3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5분 같은 3분 요약. 어. 근데 오늘은 제가 왜 그랬냐면 3분 요약을 왜 준비를 안 했냐면 책 전반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제가 준비한 이야기거리 오늘 우리가 각자 이야기거리 하나씩 뽑아왔잖아요. 네. 네. 그걸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언 레슬리의 다른 의견 먼저 간략하게 책 소개를 해드리면 부제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싸우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만족스럽게 대화하기 위한 9가지 원칙. 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해요. 필요해요. 꼭 알아야 되는. 네, 그쵸. 우리가 사실 보통 이렇게 책플릭스에서 함께 읽는 책은 최근에 출간된 책을 네. 다뤘죠. 근데 이 책은 출간된 지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제목이 너무 끌려. 그래도 최근 거 같은데. 왠지 1년 그렇죠. 정도면 돼. 1년 정도면. 우리 삶이 똑같기 때문이에요, 늘. 멈춰 있나 봐. 우리 1년 전에도 똑같은 거 하고 있었거든.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같이 이 책으로 책 모임도 한번 했었고 네. 책플릭스에서도 소개를 해봐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네. 사실 왜 그러냐면 뭐 싸우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만족스럽게 대화한다는 게 아주 어려운 일이다. 너무 어려운 일이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저자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광고 전문가 그러면서 또 정치 분석이나 평론 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맞닿는 지점이 있죠. 홍보를 네. 해야 되니까 정치에서도. 또 문화나 마케팅, 심리학에 대한 글을 쓰는 저술 활동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 책은 인질협상가, 뭐 경찰, 이혼 중재자, 외교관 이런 의사소통 전문가들 또 그냥 의사소통이 아니라 아주 불편하고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전문가들의 사례와 연구 결과를 종합해서 쓴 책입니다. 엔잡러가 쓴 거예요. 저는 책의 전반적인 메시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더 많은 다른 의견이 필요하다라는 걸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두 분 혹시 빅뱅 이론이라는 시트콤 들어보셨나요? 미드, 네. 미드로, 네, 미드요. 그렇죠. 꽤 인기가 많았던 미국 시트콤인데 미국의 과학 천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너디함, 찐따스러움, 맞아요. 덕후기질, 맞아. 사회성 부족 뭐 이런 걸 소재로 굉장히 여러 가지 웃음 포인트와 이야기를 만들어낸 작품이었죠. 등장인물 중에 쉘든이라고 쉘든. 가장 똑똑하지만 가장 사회성 떨어지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평가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너는 모든 사안에 대한 너만의 의견을 가지고 있니? 라고 이제 디스하는 그게 있었어요. 항상 의견을 내는 편이었구나. 의견을 내는 편이죠. 근데 이걸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건 뭐냐면 모든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저렇게 내는데 그거를 또 세게 내는 거지. 그러니까 타협을 하지 않는 거지. 그렇죠. 자기 의견과 다른 의견을 들었을 때마다 뭔가 근거를 들어서 그걸 반박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성격. 이겨먹어요. 그래서 심하게 말하면은 넌 시눈이다. 좀 눈치 피곤하네. 없이. 조금 피곤한 스타일. 아. 피곤해요, 실제로 보고 있으면은. 근데 이제 이 캐릭터가 보여주는 불편함이 결국 우리가 자기와 다른 의견을 맞닥뜨렸을 때 느끼는 그런 불편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그냥 다른 의견 수준을 넘어서 나는 맞고 너는 틀려. 이런 태도를 만났을 때 장벽 같은 게 생기잖아요. 같이 일하기도 힘들고 대화하기도 힘들고 놀기는 더 힘들고 답답하죠.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약간 멀어지게 되는. 자, 자, 이걸 뒤집어 보면은 우리는 다른 의견을 막 말하는 사람보다는 적당히 자기 의견을 숨기고 대충 분위기 맞춰서 대세에 맞춰서 동조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예, 혹시 참. 다른 의견을 말하더라도 네. 착하게 말해줬으면 그치. 좋겠다. 쿠션을 솔직히. 10개 정도 깔고 어. 말해줬으면 좋겠다. 나는 지금 네 의견에 반박하려는 건 아니고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예전에 제가 소개한 적 있는 나기의 휴식이라는 일본 드라마가 있는데 네네. 거기 보면은 나기가 딱 그런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공기를 파악한다. 아, 뭔가 공기를 말을 파악하는. 분위기를 하지. 읽는다 그렇지. 이런 느낌이죠. 이제 그런 느낌으로 그거에 맞춰서 사는 사람들을 사람들이 되게 선호하는 것처럼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이 책의 핵심 주장은 뭐냐면은 이렇게 의견 대립이나 충돌을 회피하면 결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심지어 업무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그렇다. 아, 라는 인간관계에서도 네, 오히려. 그렇죠. 그래서 예시를 드는데 포스터러스라는 마이크로 블로그, 쉽게 말해 SNS 네. 서비스 사례가 나옵니다. 2008년에 설립이 돼서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수백만 달러 투자를 유치했다고 하는데 어느 시점에 내리막길로 들어서고 트위터, 요즘 핫한 트위터에 네. 2010년쯤 인수되고 서비스가 중단돼 버려요. 우리가 지금 모르잖아요. 그때는 그쵸. 엄청 떴다고 하는데 지금 모르는 거 보면은 망한 거죠. 망했죠. 이 회사의 창업자인 게리 탄이라는 사람 사례가 계속 나오는데 이 성공을 누리던 시절, 그러니까 내리막길을 탔을 때가 아니라 성공을 누리던 시절에도 한 번도 공동 창업자들이 안 싸웠다는 거예요. 사이가 굉장히 좋았네요. 혹은 갈등을 회피했다는 뜻인 거죠. 속으로 그냥 끌어안고. 그러니까 갈등을 끌어안고 해결하는 과정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가 오히려 불안정하고 쉽게 손절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성과도 낼 수 없었다. 이거 자평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자가 이 사례를 예로 들면서 의견 대립의 비용과 이익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의견 대립이나 모든 종류의 갈등을 회피할 때 얻는 이익은 즉각적이다. 실제로도 심리적으로도 방을 떠남으로써 당장은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다. 반면에 의견 대립이 가져오는 이익은 의견 대립으로 인한 불편함과 비교하면 당장 분명하게 드러나진 않는다. 의견 대립이 가져오는 이익은 보다 장기적으로 누적되어 나타나며 결국에는 더 크다. 이렇습니다. 뭐 쉽게 말해 다른 의견을 꺼내놓고 갈등하는 게 갈등을 회피하는 것보다 훨씬 피곤하고 에너지도 많이 들고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관계든 조직이든 서서히 병들어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업무적으로는 지금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책 뒤에 머릿속을 날 스치는 넘어가 주세요. 수많은 다른 의견들과 생각 중이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업무적으로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이제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은 커플 사이에 논쟁이나 다툼이 많으면 불행하고 서로 동의하고 애정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으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떤 연구진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1년의 시차를 두고 연구를 해봤대요.
서로 동의하고 애정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 커플은 그 1년 사이에 잠재돼 있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헤어지거나 그래서. 와장창 되는 거. 그냥 문제가 잠재적으로 그냥 그대로 있는데, 있다가 헤어지는 그렇죠. 거죠. 근데 오히려 서로 논쟁이 많았던 커플은 그 갈등을 해결함으로써 돈독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 거죠. 그냥 처음에 그냥 와서 얘기했을 때는 여기가 그 안 싸우는 커플이 행복한 커플, 그래 보였겠죠. 그치, 싸우는 커플은 불행한 커플 이렇게 보였는데 1년 뒤에 관계가 얼마나 지속되는가를 본 거죠. 생각해보면 참 당연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얘는 막걸리에 파전만 좋아하는 애구나. 같이 와인은 못 먹어. 그러면은 나는 계속 와인을 먹고 싶은데 막걸리에 파전만 먹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질려하고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는가. 말을 해야지. 오늘은 와인 먹자. 이유가 다른 의견이 고작 막걸리와 와인이 아니. 왜 막걸리와 와인을 둘 다 먹는 중요하죠, 사람들은 중요하죠. 하지만 그쵸. 절대 안 먹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같이 살기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그쵸. 저녁 메뉴 정할 때마다 싸운다고.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저 선배는 저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하고 맞춰주면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사실. 그리고 당장의 갈등을 회피할 수 있는데 그게 결국에 자기 영혼을 잠식하기 시작을 하면은 나 저 사람이랑 이제 일 안 해. 못해. 힘들어질 수 있죠. 이렇게 네. 그냥 어떻게 보면 더 안 좋은 결과인 거예요. 손절이죠, 손절. 그쵸, 손절이 돼버리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의견 대립이 결과가 더 좋을 때가 있다. 라는 거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 사실 많죠. 그렇죠. 네, 실제로 어떤가요?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전 너무 사소해가지고 이거를 말씀드릴까 하다가. 아유, 막걸리에 와인도 있는데 뭐. 그래. 그러니까 그걸 듣고 용기가 생겼어요. 저는 떠올려 보면은 성공적인 경험을 떠올려 봤을 때, 대학교 때 제가 주막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막걸리. 유니버스가. 그때는 소주였어요. 어. 제 학교에서 이제 축제 때 이런 주막을 하잖아요. 근데 주막이라 그랬어. 주막인데? 근데 주막이라 그랬어. 주점, 맞아. 근데 그런 걸 하는데 제가 그 당시에 학생회 총무였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쥐고 있는 사람이었던 그러게. 거예요. 근데 그때 한창 각시탈이 유행이어서 모두가 드라마? 각시탈 컨셉으로 이제 막 옷을 입고 탈을 쓰고 뭐 이렇게 하자라는 진심이시네.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문제는 그걸 할 때 제 생각엔 그러면 탈이 얼마야? 그럼 티가 얼마야? 그렇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또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낸 게 소주 그 병 맨 위에 500원짜리 동전을 붙여서 팔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3,500원에 파는데 500원을 붙여서 돌려주는 파니까 기분으로. 그러면은 3,000원에 이 사람은 소주를 살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왜? 그런 할인을 그런 식으로 해주자라는 이제 아이디어였어요. 네네. 근데 그 아이디어를 또 제가 듣고 나서 아니 그러면은 우리 적자나면 어떡해. 우리 돈 더 벌어야 되는데 피곤하다, 저 약간 친구. 또 이렇게 총무의 입장에서만 어. 생각을 했던 건데 이제 그 사람의 주장은 어차피 술을 많이 팔아야지 남는 장사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오케이. 그럼 다 해보자 해서 각시탈도 하고 소주도 그렇게 팔고 했는데 저희가 역대급 매출을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나름 되게 뿌듯한 거죠. 그쵸. 총무였는데 어쨌든 많은 학회비를 벌었으니까 그 당시에. 근데 네. 그냥 그때 생각이 드는 게 무조건 그냥 돈적인 예산인 측면에서만 바라보고 다른 사람 의견을 안 받아줬더라면 이렇게까지 매출이 나진 않았을 것 같다. 근데 그것도 궁금하긴 하네요. 들으면서. 500원 그냥 3,000원으로 팔면 되는 거 아니야? 기분이 좋죠. 뜯는 기분이 좋잖아요. 그 500원짜리를 아, 뚜껑에서 그렇지. 뜯는. 마케팅 결국 그런 거죠. 그런 거죠, 마케팅적인. 네. 저는 사실 일하면서 겪었던 일인데 그 예능 프로그램 제작할 때 이 의견 충돌이 가장 도움을 받았던 경험이 많아요. 소소하게 많은데. 뭐가 더 재밌어 이런 건가? 그렇죠. 그러니까 기획회의가 원래 예능 PD들은 예능 프로그램들은 이제 기획회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랑 같이 공동 연출한 선배가 저랑 성별, 연령, 뭐 성향 모든 게 다 달랐고 저는 신입이지만 그 신입이라고 해서 선배가 무조건 얘기하는 대로 했다면 선배도 그렇게 원치 않았을 거예요.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완전 다른 서로 시각이 둘 다 나와야 약간 타협안이 제일 재미있는 결과가 많았고 그 예를 생각해 보면 회사 내 아나운서를 좀 활용해서 한 특집을 구성해보자. 근데 이제 작가님이나 선배 PD는 이미 조금 더 대외적으로 이름이 많이 알려진 사람 위주로 좀 구성을 하자. 저는 반대로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은은한 광기가 있는 선배들을 수면으로 끌어올리자.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었어? 해서 살려보자. 그래서 이게 막 하다가 절충안으로 삼형제 컨셉이 나온 거예요. 대외적으로 잘 알려졌고 좀 무게감이 있는 섞여서. 선배와 아직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캐릭터가 있고 재밌는 선배들과 이렇게 조합을 해서 같이 각자의 캐릭터를 가진 아나운서 삼형제 이런 느낌으로
방송으로 기획이 나왔어요. 그 결과 약간 그 근엄했던 선배의 의외의 모습도 나오고 후배인 아나운서 선배들의 또 새로운 모습도 막 나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방송이 잘 됐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런 기억이 나고 하여튼 그 예능뿐만이 아니라 뭔가 창의적인 일을 할 때는 확실히 그치. 완전 다른 시각에서 같이 일을 하는 게 되게 좋았던 경험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일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이제 근황 방송할 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특집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주제가 이태원 참사였어요. 제가 시점이 시점이다 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이 만족스럽게 대하기 위한 9가지 원칙과 다른 의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뭐 쿠셔너를 많이 깐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같이 제작한 선배가 서로 저도 그렇고 그 선배도 그렇고 쿠셔너가 없는 사람들이야. 서로 쿠션을 그냥 치우자. 쿠셔너. 서로 합의가 된 거지. 정말 다른 의견을 내자. 문제는 우리는 합의한 적은 없지만 원래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거. 암묵적으로 원래부터 그렇게 되니까 서로 그쵸. 상처받지도 않고 상처받지 않아. 그게 그 되게 언어를 핵심이에요.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내용을 말씀드려야 이해하시기 쉬울 테니까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이나 동년배인 청년들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나 위로와 공감 이런 게 약간 지금 타이밍상 필요하다. 그게 이제 제 생각이었고 선배는 그 얘기가 불필요한 건 아닌데 이 상황에서 뭔가 좀 깨부수고 나오는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비중을 더 많이 가야 된다. 좀 다르네요. 좀 달라요. 세상을 우리가 받고 있던 어떤 선언, 뭐 이런 비중이 높아야 한다는 거. 이러다 보니까 되게 서로 충돌이 되게 많았던 거죠. 뭐 섭외를 어느 비중으로 할 것인가. 결이 다르니까. 그렇죠. 분량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나중에 이제 같이 이거 가지고 막 말로도 싸우고 카톡으로도 싸우고 이러니까 같이 이제 특집 만든 작가님이 계시잖아요. 기빨렸겠다. 아유, 어떡해. 작가님이 이렇게 보다가 처음에는 자기도 이제 어떤 의견을 얘기하시다가 처음에 조정을 좀 해보려고 한 거지. 근데 어느 순간에는 포기하고 그냥 지켜봤대. 둘이 어떻게 해결하나. 둘이 어떻게 일어나 보자.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저나 선배나 진짜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편이다 보니까 이렇게 사무실에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다른 선배들이 따로 개인톡이 와서 싸우니? 까마득한 선배였거든요. 그 저랑 같이 만든 선배가 후배한테 왜 그렇게까지 하시니? 라고 하면서 싸우는 줄 알고. 내 편을 들어주는 거야. 난 괜찮은데. 네, 난 아무 문제, 호되게 잡는 줄 알고. 저희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오해를 살 정도로 격렬하게 부딪혔는데 결국 이제 오지가 말한 거랑 비슷해요. 특집은 약간 두 사람이 생각했던 상에서 둘 다 조금씩 바뀐 거지. 한쪽으로 다 가지 않고 좀 다른 느낌이 단순히 비중 조정한 수준이 아니라 약간 제3의 길이 된 것 같은 브릿지도 만들고 하면서 방향으로 구성이 됐는데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처음에 생각했던 A안 B안이 각자 있었으니까 그게 반영이 안 돼서 아쉬울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새로운 C안의 얘기도 괜찮게 나온 것 같다. 좋은. 네,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 오지가 말한 거랑 비슷한데 서로 강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나 그 근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각자 놓치는 부분이 또 생기거든요. 그치. 내가 여기 딱 매몰되니까. 근데 그 놓치는 부분들을 상대방의 강한 주장에서 캐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보완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의 후반부에서도 비슷한 포인트를 짚어주는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갈등에 대응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이기려고 들거나 반씩 양보해서 타협하거나 그냥 뭐 반반 썩자. 물리적으로 5대5. 그쵸, 그냥 5대5. 근데 이기려고 들면은 싸움이 나고요. 반씩 양보해서 여기까지 내 거, 여기까지 네 거 하면은 서로의 영역에 책임을 안 지기 시작을 해요. 사실 그렇죠. 이런 경우 많죠. 함께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일 좋은 해결책은 제3의 안을 만들어내는 거다. 각자 테이블에 가져온 거 말고 제3의 안을 만들어내는 거고 다른 의견이라는 건 결국 새로운 생각을 낳고 진보를 만들어낼 때 의미가 있다. 이게 되게 저는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논쟁의 목적이 당신이 나에게 동의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맞아. 당신의 생각이 나의 생각을 발전시켜주고 나의 생각이 당신의 생각을 발전시켜주는 그게 이제 협력적이고 창의적인 관계다. 이제 이 얘기가 있었고 실제로 우리가 만족스러운 회의를 했을 때 결과물은 진짜로 A안 B안에서 채택되지 않는 경우가 꽤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책플릭스도 저희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의견 대립을 하는 건 아니고 이런 약간 처음에 가져왔던 얘기들 말고 새로운 얘기가 등장했을 때가 있잖아요. 그쵸. 생각지도 왜냐면 저희가 원고를 공유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각자 준비해서 딱 모이는데 얘기해보면 뭔가 하나의 큰 흐름이 사만이 나와. 나오죠. 그리고 나도 생각지 못했던 포인트를 옆에서 짚어줄 때도 있고 이제 그런 방송들이 우리도 좋아하고 청취자들 반응도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책이고 지금까지 이제 제가 책이 품고 있는 전반적인 내용이나 핵심 메시지는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드렸는데 좀 교과서적인 얘기가 아닌가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부부가 이혼 우리 결혼 이야기 다뤘었잖아. 이혼이 네.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혹은 이혼까지는 아니어도 엄청 갈등하는 상황이라거나 인질극이 벌어진 현장이라거나 전쟁 중인 국가들 사이에서 벌어진 외교 비하인드 스토리 되게 이런 흥미로운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범죄 취조하는 그 수사관들 프로파일러들이겠죠. 그런 사람들 사례도 나오고요. 심리학을 비롯해서 역사학이나 철학 같은 다양한 학문적 베이스를 넘나들면서
굉장히 풍부한 교양을 맞아요. 선사해준 책입니다. 많은 통계를 들어서 결국에는 다른 의견을 내는 게 훨씬 더 좋은 안이 나온다는 걸 증명해주는 듯한 그 장이에요. 결론은 딱 그걸로 고정이 돼 있을 수 있어도 사례들이 계속 바뀌고 근거가 바뀌거든요. 장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재미있고 읽는 사람의 지금 상황이나 과거 경험에 따라서 꽂히는 포인트가 굉장히 다를 수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책디랑 오지도 다른 포인트를 하나씩 가져왔죠. 네. 주변 사람들이랑 같이 읽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가 준비한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네. 저는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뭔가 새로운 발견을 짠 하고 보여준다기보다는 우리 모두 겪어본 그 상황, 그 상황에서 모두 애써 외면했던 것들을 약간 일깨워주는, 그러니까 리마인드 시켜주는 저는 불편한 느낌이 진실. 좀 강했어요. 눈을 좀 뜨게 해주는. 저한테는 그 중에 이제 챕터 6번째 챕터에 진정하라는 말이 분노를 부추긴다라는 제목의 챕터인데 제목부터가 좀 세죠. 그러니까 진정해 하면 내가 지금 흥분했다라고 여겨 기분 나빠 이러고 싸움이 되잖아요. 근데 이 책이 사실 이 챕터의 중심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고치려는 본능, 바로잡거나 제대로 돌려놓겠다는 본능은 대화와 관계를 장악하려는 욕망을 대표한다. 또 우리 모두는 타인의 극적인 회심에 대한 환상을 품고 있다. 저는 이게 정말 뼈가 맞았습니다. 진짜 순살이 되는 정말 문장이었거든요. 바꾸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 잘 안 바뀐다. 그리고 그걸 바꾸려는 거는 착각이고 환상이다. 환상이다. 근데 저는 진짜 이거 많이 느끼는 게 어느 순간 내가 맞고 넌 틀려. 내가 도덕적으로 혹은 이제 이 관계적으로 우위에 있고 내가 널 바꿔줄게. 맞는 쪽으로 널 바꿔줄게. 고쳐줄게라는 그 교만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제 권력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상대방을 뭐 착하게 하든 나쁘게 하든 상대방의 생각을 바꾸고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라고 믿는 것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하면 이 좋은 다른 의견을 나누기 어렵다라는 거고 그걸 버리고 우리 둘 다 틀릴 수 있고 그 사람 세상이 있고 내 세상이 있다는 걸 인정하기 시작해야 대화가 이제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건데 예로 드는 게 뭐냐면 망상증 환자의 사례를 들어요. 그러니까 망상증이라는 거는 신경정신과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당연히 바꾸는 게 좋은 게 맞아요. 의학적으로나. 근데 그 망상증인 환자랑 대화를 할 때 누가 내 귀에 도청장치가 있어요. 그렇지. 이렇게 얘기할 때 누가 봐도 이건 틀렸어. 그러면 그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틀렸으니까 고쳐주면 돼. 고쳐주는 게 당연히 좋은 헛소리 일이야. 하지 마. 아니야 없어. 도청장치 이러면. 없어요.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하는 게 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그걸 듣는 그 망상증 환자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고 이 사람이 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고 이 사람이 내 의견을 지금 거부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이게 되고 더 자기 마음속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는 사실 서로 설령 그 귀에 도청장치가 없다고 해도 하더라도.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적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어적인 태도를 방지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좀 조종하고 바꾸려는 마음보다는 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려는 그 태도로 가라. 왜 저런 얘기를 하지? 무슨 얘기지? 대체 왜 그런 얘기를 하지? 얘기 좀 해봐. 들으려는 태도. 근데 이거 사실 우리 몰라서 안 한 거 아니거든요. 그렇긴 해. 그래 들으라는 말 엄청 들었잖아요. 말하기 전에 들으세요. 그거 있잖아요. 입은 하나고 귀는 두 개인 이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 듣는데 정말 소홀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제가 눈치가 빠르다고 생각해서 알려줘야지.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했던 행동들이 저는 많았던 것 같아요. 자아성찰. 네, 그래서 저는 뼈를 많이 맞았고 이게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나 이런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현상 그쵸. 같아요. 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애정이 없으면 싸우지도 않아. 이런 말도 안 해. 싫은 소리 안 해. 애정이 없으면 손절하고 그냥 안 보고 아니면 모른 척하고 하하호호 웃는 얘기만 하지. 어려운 얘기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맞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맞아, 크기 맞아. 때문이거든요. 사실 나니까 엄마들 너한테 잔소리하고.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렇지. 그렇죠. 표정 예술이다. 듣는데 막 빡친다. 굉장히 화났어. 근데 진짜 이게 진짜 맞거든요. 저도 정말 애정 있는 친구면 왠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욕구에 그 길이 아니여. 욕망이 휩싸인단 말이죠. 근데 그거보다는 왜 그러니? 너의 상태는 지금 어떻니? 마음은 어떻니? 네 의견은 어떠니? 설명해 주겠니?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안 되거든요. 알잖아 이거. 그래서 너무 슬퍼요. 야, 그게 되면 이 책이 나왔겠어. 그러니까 모두가 알지만 못하는 거를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경종을 올려줬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 챕터의 마지막에 이런 부분이 나와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좀 이렇게 좌지우지 조정하려는 마음을 좀
풀어주고 동시에 당신의 마음도 자유롭게 놓아줘라. 이게 저는 위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내 사람 마음? 고쳐줘야 된다는 그 부채감과 그걸 하지 못했을 때 그런 마음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고 편하게 그 사람과 그냥 대화를 나눠보라라는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약간 뼈를 많이 맞아가지고 이 책에서 그리고 라포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요. 라포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 요즘은 좀 많이 좀 써요. 이제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 업계에서만 쓰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서로에 대한 라포가 신뢰관계라거나 있어야 된다. 막 근데 그쵸. 이거를 뭐랄까 악용하는 사례를 봤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 교수님이 호프집을 가세요. 수업 끝나고 설마, 거기서 라포 형성을 라포를 위해? 좀 이렇게 여러분은 잘 모른다. 제가 아. 라포를 좀 형성해야 된다. 그래서 맥주를 먹자는 거. 그게 라포인가? 그게 저는 이제 그 의심이 드는 세대가 거죠. 이제 추구하는 생각했던 라포 형성의 방법. 실제로 그때는 그런 자리들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뭐 실제로 라포가 형성이 됐기도 했겠지만 라포의 본질은 약간 친해지고 약간 친목의 의미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라포라는 거는 공감이죠. 서로 얘기를 들을 수 있고 할 수 있다라는 그 신뢰감, 그다음에 유대감이 좀 형성이 된 거를 좀 라포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하면서도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출연자를 대할 때 출연자가 처음 이제 녹화하는 현장에 오면 저랑 친하지 않기 때문에 좀 어색하기도 하고 좀 이야기를 내놓을 때 특히 그 내용이 조금 더 개인적인 인터뷰, 개인적인 뭐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종교 콘텐츠 할 때가 많으니까 신앙적인 이야기를 꺼내 놓을 때 라포가 없는 상태에서는 사실 준비한 얘기, 대본에 써 있는 얘기밖에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때 조금 더 이렇게 경계를 낮추고 나 너한테 들을 준비가 돼 있어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면서 조금의 약간의 라포라도 형성을 해야 자기 마음속 얘기가 나오는 것 그렇죠. 같더라고요. PD들이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PD들이 아니, 그거 약간 하라고 돈 받는 사람들이 직업적으로 PD예요. 라포를 만드는 것 같기도 해. 약간 어. 능해. 약간 차가운 사람도 녹화 현장 들어가면 안녕하세요 이게 되는 게 커피 드셨어요? 이게 라포는 아니지만 두 분도 사실 실제로 이렇게 낯선 사람들, 새로운 출연자나 이런 새로운 어떤 업무 관계인 사람들 만날 때 라포의 중요성을 경험 분명히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좀 그렇죠. 들어요. 어떠세요? 사실 라포가 생기기 전에 그냥 뭔가 좋지 않은 관계? 이미 경계선이 생긴 관계가 있었어요. 저희 집에 경비 아저씨인데 경비 아저씨가 저만 보면 애 낳아라. 뭐 이 얘기를 하시고 빡침이 치민다 지금. 너니까 이런 운전을 말 못 한다? 하는데 운전을 왜 하고 다니냐부터 오, 해가지고 저희 주차장이 불안하다. 좁아요. 선을 근데 이제 훅훅 자꾸 넘어오시네. 이제 박으려고 하니까 이제 불안해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알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딱 선이 그어지는 그쵸. 거예요. 대화하고 싶지 않지. 더 이상 이제 마주치지 않게 노력하고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집 보일러가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리하러 오시는 아저씨 분과 이제 경비 아저씨 분이 같이 올라오셨어요. 근데 거기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같이 시간을 보내게 되니까 또 직업적으로 라포 형성 직업병. 직업병이에요. 이거야말로 좀 직업병이네요. 어색하니까 이제 진행하셔야지. 얘기를 좀 오랫동안 하게 됐는데 아저씨가 전직 소방관이었고 아드님의 직업이 무엇이고 현재 사는 곳이 어디시며 뭐 이게 인터뷰를 별의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TMI를 많이 알게 되고 저도 이제 TMI를 제공을 한 거죠. 근데 그 뒤에 아저씨 행동이 어떻게 달라졌냐면 제 차가 들어오면은 이미 그 자리로 가서 안내해줘요. 이쪽으로 돌려라, 저쪽으로 돌려라. 이미 그냥 그때 대화로 인해서 TMI이긴 했지만 그 교환한 게 의미가 있었고 그 뒤로 저도 아저씨가 하는 말이 기분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아저씨의 성향을 이제 알게 파악을 되니까. 했으니까 라포의 핵심은 TMI다. 그런 생각이 되는 것 드네요. 같아요. 네. 라포라는 게 결국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난 들을 준비가 됐다라는 사인을 주는 거기 때문에 좀 저는 뭐 이 책 전체적으로도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접근해야겠구나. 뒤통수 한 대 맞고 교훈 받고 이거 얻어갑니다. 진짜 다시 한번 자아성찰적이다. 깨달았다. 정말 저는 사실 같은 부분을 읽으면서 이거 더럽게 안 하는 사람들 생각만 나는 거예요. 제가 못했죠. 내 생각은 못하고. 내가 반성을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잘났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내가 틀린데 결국 그러게. 틀리는데 말이야. 굳이 반성의 자아성찰을 시간. 자아성찰 얻어갔으니까 전 하나 얻었거든요. 네. 그 라포 형성을 하는 노력 음. 같은 것들도 결국에는 그게 나에게 오지가 지금 좀 더 좋은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이런 노력 자체가. 다음에는 그래서- 더 한쪽 귀 더 열고 듣겠죠. 그렇지. 맞을 수 그래서- 있어. 저 사람 이상한데 맞는 얘기일 수 있어. 들어보자. 그쵸. 저 PD 이상한 얘기 하는데 맞을 수 있어. 들어보자고. 진실의 시간. 어. 근데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할 때 내가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죠. 여기서는 당신도 무언가 배울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상대도 당신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게 결국 우리가 원하는 그쵸. 좋은 맞아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또 강조한 게 되게 저도 기억에 남았어요. 저는 서두에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사건만큼 딱 맞는 상황도 없는 것 같아서 좀 언급을 하고 갈게요. 요즘에 파업이 정말 많거든요. 여기저기서 철도 노조도 하고 뭐 지하철 노조도 했었고 그중에서 지금 화물연대 파업이
정말 정부랑 강대강으로 맞붙고 오.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녹음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은 전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 화물연대와 정부의 갈등을 보면서 이 책의 7장을 펴서 보여주고 싶다. 들고 가. 여기 좀 읽어보세요. 정말 그 생각을 여기를 했어요. 보시오. 이 제목이 챕터 7장 제목이 퇴로 없는 논쟁에선 아무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이 제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예로 든 인물이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죠. 넬슨 만델라랑 네. 그에 반대하던 백인 우월주의자 장군이에요. 빌리온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정말 두 사람은 상극으로 다른 길을 살아온 거예요. 근데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그 시점의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데 이미 만델라는 승리를 따놓은 당상이었어요. 이제 선거만 하면 대통령이 되는 입장이었고 이대로라면 빌리온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군대를 이끌고 극렬하게 이 만델라 반대하고는 있지만 곧 대통령이 만델라가 되면 설 자리가 그렇잖아요.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만델라가 선택한 방법이 내가 우위에 있다는 거를 티내지 않고 오히려 체급을 낮추는 거였어요. 근데 아까 오지가 말했던 듯이 별거 아닌 행동이었거든요. 근데 빌리온이 왔을 때 그냥 문을 먼저 열어주고 그리고 차를 직접 우려주고 정말 별거 아닌데 정말 그 라포 형성의 기본이 되는 대접해주는 거죠, 똑같이. PD가 이제 게스트 왔을 때 그치. 해주는 것처럼 아이고, 똑같이 해주는 오셨어요. 거야. 왔냐 이게 아니라 오셨어요? 몇 층이세요? 너무 엘리베이터 불러드리고. 방금 너무 직업적인 말 톤이었다. 내가 너보다 그 PD의 경우는 좀 다르지만 이 경우에는 만델라가 확실히 객관적으로 봤을 그쵸, 때 그쵸. 우위에 있는 경우였거든요. 근데 빌리온의 입장에서 만델라가 이렇게 대우를 해줬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고 으쓱으쓱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델라는 둘 사이에서만이라도 빌리온이 스스로 같은 선상에 있다고 느끼게끔 기분 좋게 체면을 살려준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 방법이 통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 만델라에겐 다른 방법도 있었어요. 그냥 빌리온한테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비난을 했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아주 그냥 기를 죽여놓거나. 빌리온은 피 싹을 묻은 뽑아. 손에 어. 백인 우월주의자다. 피 묻은 손에 백인 우월주의자다. 군인이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빌리온에겐 협상의 여지가 없다. 선택지는 무조건 내 협상 조건을 받는 거 이거 하나다. 이렇게 내몰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다면 그가 이끌고 있는 군대와 또 피를 봤어야 됐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전체가 민주주의가 될 수 없는 그쵸, 그런 갈라진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책에서 분석한 내용이 인상적이었는데 논쟁이 엉망되는 경우를 보면은 대개 한쪽이 체면을 잃었다고 생각해서 그렇대요. 쪽팔렸다. 부끄럽게 해서. 체면 국인 거야. 이거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논쟁에서 우위에 있는 쪽은 문제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문제 그치. 해결하려고 하는데 불리한 위치에 있는 쪽은 관계에 자꾸 집중을 자존심을 한다는 걸어버리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사관과 용의자가 있어요. 누가 우위에 있을까요? 투사관이죠. 그렇죠. 조사관이 근데 용의자한테 너 아는 대로 다 말하지 않으면 아주 불리해질 거야. 라고 말하면 용의자는 내가 범죄를 저질러서 진술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라 나의 마음을 통제하려고 하네. 이렇게 관계적인 입장으로 생각을 하고 부모님과 10대 자녀가 있어요. 그쵸. 여기서 부모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 문제를 해결하려고 늦게 들어온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물어본 건데 10대 딸의 입장에서는 늦게 들어온 이유에 대해서 뭔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나를 어린애 취급하네? 이렇게 반발심. 관계적인 입장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차라리 그냥 우위에 있는 쪽이 자신을 낮추고 상대의 체면을 살려줘야지 상대가 자신의 위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을 하는 게 퇴로도 열어둬야 된다고 말을 하거든요. 당신이 의견을 바꾼다고 해서 내가 너를 우습게 본다거나 왜 말을 바꾸냐 과거에 그런 말 안 했잖아 이렇게 공격하지 않을 거라는 안심을 그렇지. 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게 퇴로라고 여기서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견을 안 바꾸면은 길이 없어. 당연히 그러니까 바꾸는 뭐한 것도 이 전제를 하는 사람이 거죠. 잃을 게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면 사실 이 사람은 자존심을 지키겠죠. 그쵸. 바꾸지 않겠죠, 절대로. 근데 빌리온의 경우가 진짜 의견 바꾸기 어려운 경우였거든요. 평생을 백인 우월주의자로 살았고 자신을 군인이고. 따르는 군대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만델라를 어떻게 지지를 하겠어요. 근데 빌리온은 자신의 군대가 총을 내려놓게 했고 고수해온 입장을 내려놓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델라가 했던 거는 빌리온이 의견을 바꾸는 걸 오히려 근사한 협력으로 보이게끔 체면을 맞아. 살려줬을 그림을 뿐이에요. 또 잘 그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의회에 딱 들어섰는데 그때 딱 처음에 했던 행동이 의회를 가로질러서 가장 먼저 빌리온한테 가서 악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행동이었던 거예요. 너가 의견을 바꿔줘서 내가 대통령이 됐고 너의 그 바꾼 의견이 굉장히 근사한 협력이었어. 이런 걸 상징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보여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퇴로가 없어서 우리가 오히려 고집쟁이가 된다거나 의견을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가 없고 뭔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두 분 혹시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네. 만델라하고 비교할 수 있는 스케일 큰 경험은 당연히 없고, 사실 저는 진짜 고집 안 피우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몇 가지 이제 업무적으로 확고한 생각은 있어요. 근데 그건 너무 디테일한 부분이라 사실 공감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얘기하기도 애매하고, 업무 외적으로 그냥 제가 가볍게 생각해 본 사례는 책디랑 오지도 같이 한 적 있는 책 모임 운영 관련해서 원칙이 이제 독후감을 짧게 써서 모두의 원성을 들었지만 그렇죠. 네. 아직까지 유지되는. 책 모임 이틀 전에 내야 된다. 이 원칙을 고수하는 거. 아무도 막 하루 전으로 바꿔줘라. 책 모임 전까지 쓰면 안 되냐. 별 얘기를 다 들었으나. 아니 무조건 이틀 전까지 내야 된다. 이틀 전에 내려. 그래야 발제문을 준비를 하고. 자수도 정해져 있어. 글자 수도. 글자 수는 몇 자 이상. 솔직히 글자 수는 여기서 까면은 안 쓰는 사람들이 좀 별로지 않을까? 근데 이것도 사실 원래는 안 쓰면, 그러니까 퇴로, 안 쓰면은 모임을 못 오게 해야 정상이에요. 정상인데, 그건 또 너무 가혹하다라고 하니까 퇴로는 열려 있죠. 그런 겁다 한다. 그런갑다. 얘가 바쁜갑다. 네, 바쁜 3아웃제로 것 같다. 갔죠. 네, 그쵸. 뭐 저는 이 정도예요, 사실. 별로 없네요. 고집쟁이가 된 경험이 별로 없네요. 저도 사실 뭐 큰 경험보다도 소소하게 생활 속에서 당연히 그런 경험들인데, 여행 갔을 때 저는 이 의견 충돌이 한 번 있었던 적이 있는데, 이제 가족들 여행 갔고 동생이 이제 회계 관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회비 관리를 했는데, 동생이 총무군요. 네, 저희 집은 동생이 더 야무져가지고. 근데 동생 스타일은 이제 회비를 한 주머니에 모아놓고 그냥 편하게 그걸 쓰고 모자라면 또 걷고. 왜냐면 돈을 막 아껴야 되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가족들끼리니까 조금 모자라면 좀 더 쓰고 이제 좀 부모님 모시고 하는 여행이니까. 근데 저는 제가 그전에 했던 여행들이 돈을 아끼면서 했던 여행이 많았기 때문에 뭘 어디에 썼고 해야 나중에 돈이 계산이 안 맞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고 생각해서 좀 적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적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제가 돈 담당자였으면 제가 적으면 되는데, 돈에 관리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 사람한테 적기를 적으라고. 바라니까 그치. 하기가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치. 왜 그렇게까지. 네. 근데 이게 다른 문제였으면 뭔가 양보를 서로 했을 텐데, 저는 여행 상황에서 그게 꼭 필요하다고 그 순간엔 이상하게 느꼈고, 동생은 싫은 거예요. 여행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걸 그럴 수 일일이 막 있지. 기록하기가. 그래서 막 싸웠어요. 그때 가족들 모두 이해를 못했어요. 저를. 부모님도 굳이 뭘 진짜? 그러냐. 아니 돈 모자라면 말해라. 엄마 아빠 조금 더 내겠다. 뭐 걱정 말아라. 그렇게 했는데, 제가 막 썼으면 좋겠어. 제가 쓰기엔 지갑이 저한테 없으니까 그치. 약간 애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싸웠어요. 근데 제가 동생은 조금 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줬어요. 이걸 왜 안 써도 되고 막 설명을 막 그때 둘이 밤에 침대에 누워가지고 호텔방에 누워가지고 나 막 이미 울었어. 막 속상해서 막 울고. 저 동생이랑 싸우면 잘 울거든요. 속상해서. 동생은 잘 울지 않아요. 도배사와 PD가 나는 싸우면. 너랑 행복하게 여행을 하고 싶은데 막, 나도 답답하고 나도 너한테 그런 게 좀 미안하고 막 여러 가지 하면서 동생이 막 설명을 해줘서 이해를 했는데 이미 막 너무 창피한 거예요. 여기서 그래 이제 안 써도 돼 하기에는 이 말이 맞다. 좀 그래서 창피하죠. 시간이 좀, 그러니까 이게 퇴로라는 게 쉽게 말하면 빠져나갈 구멍이잖아요. 그쵸. 이거 생활 속에서 저도 진짜 많이 겪는 게, 선배나 혹시 조금 특히 더 자존심을 세워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명백하게 틀렸을 때, 거봐 너 틀렸지 이래버리면 사실 그 사람 폭주하거든요. 그쵸. 그 정면에 대고 하면 안 되는 체면 거예요. 살려주고. 지금 머릿속에 수많은 얼굴들이 나와 진짜. 진짜 저 이런 거 많이 느껴요. 맘 같아선 내가 진짜 참교육 시키고 싶어요. 내가 맞았지. I told you so 왜 말 안 이러면서. 들었어? 그치. 이러고 내가 말했잖아. 거봐. 이럴 줄 그러고 알았지. 싶은데 선배님 덕분에 잘 그래도 제가 뭐 할 수 있었네요. 선배 속으로 창피하겠지. 그냥 그치. 기도하는 거예요. 속으로 창피해라 이렇게. 그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좀 줘야 폭주하는 사람이 없다. 맞아. 그렇죠. 저도 그 침대방에서 그래서 결국 시간을 들여서 내가 그렇게 고집 부리는 게 미안하다 사과는 했어요. 그래서 고집쟁이에서 약간 이제 이렇게 좀 타협을 했는데, 저는 사람들 속에서 이 빠져나갈 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 엄청 중요해요. 있어야 돼요. 이 단순히 체면 살려주는 그런 문제 이상으로 그래야 그 사람도 그래도 이놈 의리는 지켜줬네? 라는 이제 라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저 근데 중요하다고 문제를 생각합니다. 해결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퇴로가 없으면 해결이 안 되거든요. 맞아요. 지금 벌어지는 이 화물연대 파업도 딱 그런 것 같아요. 누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어차피 이게 계속될 수가 없고 피해보는 국민이 지금 생기는 거잖아요. 화물 기사들도 파업을 하면 수입 없이 계속 파업을 해야 되는 건데 서로 지금 이건 끝이 보이는 싸움인 거예요. 근데 지금 퇴로가 없는 거죠. 이제 파업의 명분이 됐던 업무 환경 개선 이런 문제보다는 정부와 이 화물연대의 관계가 더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누가 이기냐. 보이거든요. 기싸움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지금 안 풀린다라는 생각이 이 책을 읽으면서 들었고, 워낙 요즘에 이슈여서 파업을 예로 들긴 했지만 저는 이 챕터를 보면서 내가 우위에 있는 상황도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력상의 우위라고 생각되는 입장에서 나는 어떻게 할까? 내가 만약 누군가의 선배일 때, 상사일 때, 고객일 때 의견 대립이 생긴다면 나도 상대의 체면을 세워주면서 해결해 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나온 예가 있는데 그중에 퇴로가 있다면 둘만의 공간에서 해결을 보는 게 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제안을 하거든요. 만델라도 빌론을 방으로 정중하게 불러서 말을 하고 차를 대접했어요. 만약에 내가 식당에서 고객으로서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 막 엄청 많은 데서 점원한테 공개적으로 고래고래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이렇게 따질 게 아니라 해당 직원을 따로 부른다든지 메모를 남기면 될 일이고 계산할 때 조용히 말하든지. 그게 오히려 상대의 체면을 살려주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현실적인 중에 뭐 팁이네요. 하나인 거죠. 그래서 그게 어쩌면 전략상 우위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관계가 아니라 문제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이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그 전력상 우위가 있는 사람도 결국에는 해결되는 게 자기한테 좋은 있을 결과인 리가 있어. 거잖아요. 음.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가장 좋은 거 오지가 말했듯이 그냥 라포를 형성해서 스스로가 다른 의견을 수용할 수 있게끔 그런 마음밭을 만드는 게 가장 또 어려우면서도 쉬운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런 전 과정이 저도 그렇고 뭔가 우리 사회가 정말 연습되지 않았구나라는 걸 느끼게 된 인상적인 챕터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서너 개 정도 언급을 했지만 이 책에 다른 의견 교환하는 방법 거의 진짜 많이 나와 엄청 있거든요. 나옵니다. 챕터 10몇 개가 네.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내용은 책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지금까지 이언 레슬리의 책 다른 의견으로 얘기 나눠봤는데요. 이 책 읽으면서 좋았던 점이랑 아쉬웠던 점으로 마무리를 해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챕터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제 풍부한 어떤 이제 다양한 문헌과 사례들을 이제 끌고 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모델들이 나와요, 실제로. 네, 맞아요. 이제 갈등의 모델들이 그때그때 정말 조금씩 많이 나와요. 다른 상황들이 나오는데 실생활에서 우리가 겪는 거랑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만델라. 우리가 내가 만델라는 아니지만 내가 인질협상도 들어갈 리도 없긴 그런 건 하지. 아니지. 근데 그 자존심 센 그 상대 장군을 기살려주는 상황 이거는 사실 그렇지. 없어요. 그쵸. 이런 식으로 자존심 기센 장군들 지금 사무실에 많거든요. 여러 분 계시지 않습니까? 장군이 열고 몇 나가면 명이요. 운명이야. 실제로서 조금 생활에서 약간 공감되는 지점들이 분명히 충분히 있었다는 점. 그래서 좀 풍부한 이 사례들이 가장 인상적이고 좋았던 점이고요. 아쉬웠던 점 사실 좀 이렇게 귀결하기 좀 죄송하지만 한국 사회라는 게 굉장히 특수한 또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눈치의 조국이고 연공 서열의 조국이고 경어법의 조국에서 이게 공동체 사회. 과연 랍보와 어떤 것들 이런 어떤 수단들을 통해서 정말 동등하게 의견 교환하는 것들이 가능할까? 그것도 한 번 성공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런 것들을 해서 좋은 의견을 계속해서 생산하는 것이 업무적으로나 가족은 또 모르겠어요. 업무적으로 가능할까? 이게 굉장히 자꾸 막 마음 안에서 회의감 막 자꾸 드는 거예요. 성찰 더 해야겠다. 한국 노답인데 이거 어떡하냐? 한국 사회는 진짜 노답인데 이거 한 10년 지나면 될까? 20년 지나면 좀 세대가 MZ 세대가 크면 될까? 모르겠어요. 약간 그게 가장 큰 저는 마음에 걸리는 한 가지 지점이었지만 충분히 얻어갈 만한 어떤 지점들이 많았던 책입니다. 네. 저도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막 책 여기저기 다 접고 줄치고 많이 이제 인상적인 부분이 많았거든요. 예시도 너무 많고. 하지만 오지가 말했듯이 개인적으로 실전에 대입을 해볼 이제 실전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그쵸. 도입을 해볼 때가 됐어요. 아침이 됐어. 근데 말이 안 떨어져. 입이 안 떨어져요. 머릿속으로는 이미 책을 읽었고 내가 줄친 부분대로 이제 딱 대입해서 하면 더 되는데 나은다. 근데 그 타이밍이 됐는데 이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온몸으로 아직 소화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명령 체계가 말을 듣지 않아요. 감정이 살아있어 아직. 감정의 알겠어. 노예야. 뭔 얘기인지 나도 알겠어. 사람이잖아. 화가 나서 안 봐주고 싶어 나도. 라포 형성 너 안 하고 싶어. 이게 너무 그렇죠. 많아요. 쉽지 비슷한 않아요. 것 같은데 좋은 점은 제가 느낀 것도 맞는 말 대잔치다 진짜. 맞는 말 대잔치라는 점인데 아쉬운 점도 맞는 말 대잔치다. 뭔 소리냐면 현실적으로 이게 정말 쉽지가 그렇죠. 않아요. 현실적으로. 이제 오지가 말한 것처럼 한국 사회 권력 관계라는 맥락도 있으나 근데 저는 현실의 시간적 제약 아 맞아요. 이게 저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차근차근 쌓아가기가 진짜 어려워요. 어떤 태도나 목적에 대한 합의 같은 거를 이제 우리가 구현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적인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고려하기가 쉽지 않다. 막 외교전 이런 건 진짜 십몇 년, 20년의 역사가 쌓여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례가 될 수 있지만 일상적으로 만나는 빌런과의 만남들 그런 경우에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게 그- 만들어가는 것 그의 자체가. 체면을 살려주고 싶어도 당장 일을 결정해야 되는 그러니까. 상황이 맞아요. 놓이면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매일매일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빨리빨리 사람들은 하려면. 더 힘들죠. 아까 그 선배와 덕 PD의 사례처럼 처음부터 쿠셔닝을 없어. 제거하고 음. 결론에 바로 가는 화법을 사용하는 식의 어떤 문화가 생기면 또 그치. 모르겠어요. 그런 그리고 사람 둘이 뒤끝이 없어야 만나면 돼. 다행인 거죠. 그거에 대해서 곱씹고 막 꽁하게 생각하지 어. 말아야 되는데. 음. 뒤끝이 없는 어. 이유가 그렇게 한 다음에 그냥 근데 우리 방송하기 잘한 것 같아. 이런 어. 얘기를 해주는 그쪽에서. 왜냐면 나보다 훨씬 선배니까. 이러면서 이 사람 어. 사랑은 있구나. 그치. 의견은 일이구나. 이렇게 딱 구분이 그치. 돼야 정확하게 돼요. 의견을 대립하는 상황 그게 아닌. 근데 그건 정말 찾기가 쉽지 않다. 맞아. 그런 사람 그쵸. 찾기가. 저는 그래서 해법은 무엇이냐. 이거는 회사에서 다 구매해서 부장급 이상의 그렇지, 이거? 연차에 워크숍하고 실습하고 북구가 밑에전까지 그래서- 써오고 돌려야 된다. 이거는 그래 일정 연차 이상의 회사가 뿌린 다음에 일정 연차 이상 전부 다 독감 쓰게 만들어야 된다. 법정 의무 교육으로. 네, 그러니까. 법정 의무 교육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건 가능할 것 같아요. 어. 경험을 해보면 한 번 경험이 중요하니까. 그것조차 또 현실적으로 쉽지 않네요. 쉽지 않지만 법으로 만들어. 저희 이언 레슬리랑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이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조금 의미가 인증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네. 추천은 되게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방송에 대한 감상이나 저희가 나눈 이야기 들으시면서 떠오른 생각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책플릭스 겨울 개학 첫 방송이었는데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저희는 다음 주에 다른 에피소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